그때 일본이라고 총칭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애구들, 그 다음에 구라파 일대를 갖다 서구라고 그랬는데 서구, 애구 서구들을 총칭해서 일본국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일본 열도에 일본이라고 국호를 정할 때가 1868년도예요. 1868년도에 대영 제국이 에도 조건을 멸망시키고 히토 조건을 세우죠. 720년 일본 소개를 만들 때 일본이 나옵니다. 이게 그것은 이제 차차 마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1868년도에 명치 유신으로만 알고 있어요. 에도 조건이 멸망시키고 히토 조건이 들어서서 그때부터 히토 천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토 천황. 지금은 뭐 마스히토인가요? 아키히토? 아키히토 천황이라고 그러잖아, 자기들이요. 천손민들 그러니까요. 자, 그때 왔어. 그럼 자기들이 역사가 필요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도 정권, 뭐 에도 막부라고 그래요. 그게 조선의 막부예요. 뭐 설명하면 긴데, 우리 한반도 이 땅은 성스러운 땅이었어. 태고부터. 그래서 소도라고 했어. 그리고 일본을 총칙해서 부를 때에는 저 사리까지 해서 저 오키나와까지 해서 거기를 뭐라고 했나? 리홍국이라고 했어. 리홍국.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에도 조건이 들었어요. 에도 막부입니다. 근데 왜 영국이 참전해서 1864년도에 일본을 열도 에도 정권을 침략을 해요. 1864년도에 4년간 치열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결국은 패해서 영국이 승리를 해. 영국이 승리를 하고 히토, 마스히토를 맞춰. 그 애들 또 우리 그 당군 조선 때 최초의 소시도리가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그 반란을 일으켜서 저 섬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당군세기나 사세에도요. 근데 그 애들도 역사가 필요할 거예요. 야, 에도 정권부터 그 일본 서기 이런 것을 갖다 우리 역사로 만들자 조작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지도자들은 히토 체나 그쪽에 있는 몰려있는 지도자들은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1868년도에 그때부터 역사가 우리 역사야 하고는 자기들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정통성이 희망이죠. 그래서 에도 정권 그 이전부터 있었던 역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의 일본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와서 황제 폐하의 수가 남산, 지금 남산은 중국의 삼서성 서안에 있는 남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해발 한 2,600m 정도 돼요. 그래서 덕은 동해에 들으시어 부산이라는 것은 저쪽 브라질의 아마존과 그 일대를 부산이라고 했었죠. 물이 조이하고 계림의 들이, 계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신라 하면 계림이잖아요. 계림의 들이 성대하기를 빌고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의를 한번 봐봐요. 이 몇 가지 기록만으로도 조선의 임금들은 분명히 중국의 천자, 통제했다 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부상, 지수, 조정, 이 뜻은 뭐냐? 부상의 물로 만수 조정을 하라. 즉 모든 물이 한 곳으로 향해 흐른다고 하여 제후가 천자를 대안할 때 쓰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부상의 물이 조선 조정에 보인다는 말은
실로 만국조천과 같은 뜻이다. 이런 걸 주제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만국조천이가 뭐냐? 세계의 3천여 개의 번국이 조선이 그때 다스리고 있었어. 조선은 천자의 나라.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조선이었다. 이것이 만국조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조선을 개국과정을 한번 볼까요? 이제 선생님 질문하신 건데 답변을 해드릴게요. 국정보감 제11권 세조 25년 경진년 1460년의 실록입니다. 태조 고왕제 리성계 홍무제는 1만 척의 군함으로 천하통일, 사회통일, 천하인간을 묵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제보감의 주요 장면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쭉 했습니다. 하늘이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조선을 개국하게 하나니 이게 이에 우리는 노래하며 춤추다 이 뜻입니다. 위대하신 목조 이성계의 고조부를 목조라고 그러죠. 이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방의 깃발을 세우셨더라. 북방이라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주 이북을 북방이라고 그랬죠. 시베리아. 거기가 같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북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목조가 북방의 깃발을 세웠다. 그럼 이성계의 정치적 기반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목조부터 그 경사가 왕업을 시작하셨도다. 그러니까 완악한 토, 그때 당시에 고려도 컸어요. 대륙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고려의 제후 세력들이 쌍성, 내몽골, 그쪽 이북 서북면 쪽에 운구학원을 거룩하신 환조, 이성계 부친을 얘기합니다. 이자춘도 있는데 깨끗이 소탕하셨다. 그러면 소탕했으면 그 일대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서북면에. 지금 내몽골, 몽골, 중앙아시아 그 일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시죠. 이것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물이에요. 선오랑캐가 함부로 침탈하고 나하추가 눈을 부릅뜨고 나하추가 누구냐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북원의 장남으로서 1388년에 소탕을 시킵니다. 홍건적, 우리 명나라를 세웠다는 홍건적의 기세를 떨치고 1368년도에 소탕을 해요. 주원장의 목이 떨어진 게 1368년도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명나라 건국이 1368년도에 또 주원장이 세웠다는데 주원장이 그날 이성계 군대로부터 목이 잘려 죽었는데 이 성경 말대로 부활해 본 거야. 주원장이 부활해서 명나라를 세웠어. 어느 정도 이제 해종의 황후인데요. 기양우라고 혹시 드라마 보신 분 있습니다. 기양우라는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북쪽으로 도망가가지고 부대랑 제압을 하면서 원을 산다. 원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망한 신돌의 무리들이죠. 이 공양왕을 노국공주로부터 공양왕을 낳게 했던 사람이 신도. 그때 당시 고려는 불교가 아주 셌어요. 호발도 여신족 우두머리 이로써 1383년도에 소탕이 되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동방의 복이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전부 다 소탕을 했어요. 모매라고 침탈할 자가 없으니 우리 동방의 나라 이라다. 여러분들은 동방을 우리 한반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르겠
태고초부터 동방은 이쪽 중국 대륙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시아는 전 세계에 걸쳐서 다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떨어진 게 뭐예요? 구라파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지중해 저쪽 이쪽으로 아랍 이쪽으로 전부 다 구라파가 있었고 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는 전부 다 하나의 통틀어서 하나의 대륙을 아시아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미주 그때 당시에는 암흑리가라고 했던 거예요. 암흑리. 이 동방이 바로 중국 대륙에 천자가 계시는 곳, 이걸 바로 동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려왕, 무왕, 공양왕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나를 일으키라고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래서 제압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밑에가 나와요. 사설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짚어드려요. 자, 우리 군대를 전개하여 만척의 배로 바람을 타고, 여기서 1만척이 나오죠. 지금 대한민국의 군함은 110몇 척인가 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척의 군함을 이 대한민국에 갖다 놓으면 어디 낄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 한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척의 배로 바람을 타고 나는 듯이 바다를 건너셨도다. 저 아메리카 대륙인지 바다를 건너셨다면 아메리카 대륙인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저 호주, 그렇지 않으면 서남아시아를 거쳐서 아프리카, 구라파, 거기는 확실히 몰라요. 하지만 바다를 건넜다고 나옵니다. 1만척의 배로. 그래서 그 둥지를 뒤엎고 그 속을 쳐부으니 육컨대 새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를 보면 그 털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뜨는 표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참 불길에 활활 타는 듯 사나나 물결 잔잔해 있니 우리나라 영혼이 안정되도다. 이렇게 국정공안에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그 나화추를 찾아보면 백과사전에는 1355년 그런 강남 전투에서 명나라 1355년이에요. 근데 명나라 개국이 언제 했어요? 1368년도잖아요. 그럼 13년 전에 명나라가 있어도 또 이게 백과사전이에요. 이게 엉터리잖아요. 이 1368년도에 명나라를 건국했다고 해놓고 1355년도에 또 명나라가 나와. 이거 완전히 거짓, 이 사람 지금. 명나라 군대에 포로로 잡혔다가 뭐라고 해나오노? 이 나아추가 나 북방으로 갈래 할까? 명나라 군대가 이걸 또 받아들여줘서 보내줬다는 거야. 적 잠수를. 결국에 이제 그 나아추가 이성계한테 죽죠. 그래서 그 아까 홍건적 1368년도에 홍건적의 주목 주원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홍건적이 석탕이 됐다. 근데 어떻게 명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하도 제가 나중에 사진 내가 다 찍어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30대에 유럽 9개국을 6개월간 거쳐서 탐방을 했었고 중공은 1년에 약 20차례 정도, 짧게는 한 10차례. 그래서 한 10여 년을 해외로 다녔어요. 이하도를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이하도 군대를 돌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역성님이 이렇고. 이하도가 지금의 압록강하고 그
신의주하고 단동하고 그 사이에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모래섬. 그게 우리는 이하도라고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이성계가 군사 5만을 되돌려서 고려의 수도 개경에 와가지고 역사의 힘을 일으켰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는데 가보신 분들 있으세요? 압록강의 그 섬 거기에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나요? 거기는 그냥 폭이 너무 끝나. 강의 폭이 작기 때문에 북에 나와서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이하도의 조그마한 섬에 압록강 절벽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모래섬이 있습니다. 중간에. 거기에 5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 주둔 했었다고 그래. 그러면 일반 군대에 5만 명이면은 보급 군대는 또 거기에 100%를 제외해야 돼. 옛날에. 말, 그런 걸 집어치고 사람만. 그럼 10만 명이 그 주둔에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개구리도 아니고 말이지. 거기에 다작다작 붙어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저 5만 명 다 안 들어가. 근데 우리는 거기가 이하도인 줄 알아. 우리는 압록강부터 알아야 돼요. 당시에 압록강은 어디에 있었냐? 지금의 영화 해적 자치구의 중릉시에 있다. 청하라고 불렀기도 했고 청수하라고도 불렀어요. 이 압록강이 황하고 합쳐져 또 동안강이 황하고 합쳐져 이걸 중릉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도 중릉이 있어요. 청수하가 지금도 있어요. 이 지역에 가면. 왜 이하도로 했냐? 바로 중릉에 있는 위주하고 하주를 합친 그게 바로 이하도예요. 거기에 보면은 중령대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성계가 이 이하도 위주하고 화주에 있었단 말이에요. 위주와 화주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 군단이에요. 군단이. 군 2개군에 걸쳐서 역사서에는 5만의 군대라고 그러는데 5만의 군대 그다음 보급 병력 하면은 10만의 군대가 있는데 이게 군에 이주하고 하주 두 군데에서 있다가 되돌렸다 군사를. 그래서 이하도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호발도 지금 앞전에 설명한 거 호발도는 이 도정이가 지금 청정도계가 보면 발도가 나와요. 발도. 발도라는 것은 뭐냐? 용감한 사람이야. 바투야. 그 몽골에 가면 바투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용감한 용맹스러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청정관전사라든가, 그 다음에 삼엽기삼이라든가 여기 보면은 발도가 나오는데 태조 이성계와 관련 있는 것은 아기발도가 있습니다. 아기발도는 우리 그 지리산 전공 아시죠? 지리산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거기에 두목이 아기발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아기라는 것은 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얘의 두목이 아기발도 있고 호발도는 뭐냐? 여진족의 두목, 북방오랑캐라는 뜻입니다. 북방오랑캐의 두목. 그래서 호발도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아시죠? 중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천자가 계신 곳을 중국이란다. 중국은 한약을 둘러싼, 그러니까 황제가 계신 곳을 궁궐이라고 하고 그 궁궐을 둘러싼 게 한약이에요. 한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있었어요. 경기도란 말은 없었습니다. 경기. 그래서 이것을 총칭해서 중국이라고 불렀다. 중강 통상 장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태조 고왕제 이성계를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천하통일, 사회통일, 천하일부를 어떻게 일으켰는가? 왜 일마측의 불함으로 천하통일, 사회통일을 했다고. 천하일가라는 것은 세계의 모든, 지구의 모든 인류가 같이 사이좋게 지낸다. 한 나라의 조선으로 본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황제훈 씨, 천하, 문무관, 국민 등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여기에 명나라가 들어가 있습니까? 명국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문에는 명국이 없잖아. 그냥 황제야. 황제가 치유를 했는데 천하 문무관, 천하에 있는 문신, 무신 이런 사람들하고 백성들하고 거기에 딸린 군인들, 군속들, 이걸 이 사람들한테 치규로서, 치규란 말은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조서를 써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게 치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국사편찬열에서는 명황제 치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성계 아들 태종을 주원장 아들로 둔갑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구경을 한번 볼까요? 천천히 한번 넘겨주시죠. 여기 한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연천지종사 지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황 나오죠. 부황, 오후. 태종이 지금 이거 쓴 거예요. 부황은 자기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국은 자기 어머니를 나타내잖아. 남은 나라 그 임금을 자기 부왕이라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하 통일했다, 사회 통일했다, 그 다음에 뭐 적자손이다. 부왕의 지적자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자기는 적자손이다 이거예요. 이성계. 친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구경으로 넘겨가시죠. 여기에 조선왕조실록 태종 5원, 태종 3년 6월 18일 날 두 번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1403년이에요. 태조가 1408년도에 죽죠. 이성계가. 죽기 전에 5년 전에 이걸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제목부터가 명황제치규 이렇게 써놨어요. 아까 분명 보셨잖아. 명은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근데 우리는 이것만 봐요. 원문은 전혀 안 봐요. 원문은. 그냥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대학 교수들이고 고등학교 교수들이고 교사들이고 간에 이걸 그대로 갖다가 학생들한테 주면서 외워 이거예요. 명황제 치고는 이러하였다. 원문에는 명황제가 나오지도 않잖아. 그러면 만약에 주원장을 해놨다. 명나라 태조가 주원장. 그러면 태종 이방원이는 주원장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주원장이 목이 잘려갖고 죽었는데 주원장의 아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자, 황제가 우리 백성들하고 군인들하고 모든 신료들한테 알려줘. 조서를 써가지고 깨우치도록. 그 치유 내용이 쭉 나옵니다. 네, 올리시죠. 그래서 여기에 태종이 짐이 고황제 적자로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함흥차사란 말 들어보셨죠? 이성계가
한국으로 가요. 한국으로 가서 태종이 뺏어버리니까, 왕권을 뺏어버리니까, 그래서 태종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차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그 실록에는 고황제께서 짐이 대사를 이제 짐에게 대사를 맡길만 하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지금 배우는 역사가 부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황제가 태종한테 대사를 맡길만 하다라고 써놨다고.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이 글을 쓸 수 있냐고. 거짓말로. 이방원이가 자기 그 동생들 죽여버리고 형님도 죽여버리고 그런 그 왕자의 난을 벌였다고 나오잖아. 나중에 이제 싹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천지종사의 신령과 부왕 모후 도움에 힘입어 아까 제가 저 한자 짚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태종이 3천여 범국을 운영하는데 다스리는데 천지종사, 그러니까 천지신명을 얘기하는 천지신명의 도움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에 힘입었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근대라면은 고려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 때 원나라가 천하를 차지했죠. 여기에 원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태조 고황제라고 나왔죠. 남의 아버지를 갖다가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라는 것은 뭐냐? 우리 식구를 얘기하는 식구. 밥을 같이 한 상에서 밥을 입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울 안에 있다. 옛말 언어로 따르면 울 안에가 있어. 그 울 안이 바로 우리 식구예요. 그런데 울 밖에 있는 다른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황제에서 한치 땅과 한 백성에 의뢰할 것도 없이 마침내 화란을 평정해 천하를 차지했으니 화란을 평정. 아까 호발도, 나아추, 애구, 서구, 기양우, 신던무리, 중무리, 또 고려의 잔당세력 이런 것을 화란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천하를 차지했다. 우리 부왕께서 짐이 어찌 감히 천명과 부왕의 덕을 어기어 다스리겠는가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 5년 전에 이 실록을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나옵니다. 천하 일가. 지금 천하가 한 짐이 되고 사회가 통일이 되어서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음 강의에 또 나옵니다만 1만 척의 군함으로 화란을 평정을 했을 때 3,200척이 손실이 나고 군함이 3,200척. 태종 때에는 6,800척의 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제 여기도 아까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게 지금 국사 편찬위에서 부격해 놓은 겁니다. 그대로 한 개도 안 틀리고 그대로 다 국사에서 붙여놨어요. 그럼 여기 볼 때 아니 원문에 명황제라는 말도 없고 응? 명태조라는 말도 없고 주원장이라는 말도 없어. 그런데 왜 명황제 친구라고 지들이 그렇게 구격을 해놔? 그러면 태종이 부왕, 우리 고황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원자
명항제 치부라 하면은 주원장이에요. 그러면 태종은 주원장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심란하게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네, 해주시죠. 딱 설명이 됐어요. 자, 대조선은 삼천의 병국을 다스린 대제국이었다. 정확한 근거로는 지금 중공 복권선에 가면은 기념 비문이 있어요. 스리랑카도 있고 아프리카 콩고에도 있고 대서양의 복도도 있고 아메리카 로드 아일랜드 남미 북극에까지도 이런 기념 비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념 비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천비지 신령 은기라고 써놨습니다. 한자로도 써놓고 사계 국어로 써놨어요. 스리랑카도 어도 써놓고 이게 스리랑카가 뭐냐? 얘는 그 산스크리트어로 써놓고 아프리카 어도 써놓고 아메리카 그쪽에 어도 써놓고 사계 국어로 써놓은 이 비입니다. 이것을 해석해 봤더니 그 서역의 서쪽 그 북쪽 나라 첫바나라도 멀리도 하네. 그러니까 서역이란 말은 서남아시아나 중동을 얘기하죠. 그 서쪽이라고 했으니까 아프리카를 얘기하죠. 그 북쪽이 뭐냐? 바로 지금의 유럽이라고 말합니다. 헤아릴 정도로 긴 여정에서 황상, 즉 태종 이방원한테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올리네. 명 나와서 여기서 명을 해석할 때 명철로 해석해야 돼요. 밝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철하게 화합하여 차등 있게 통솔되는 광교 깃발 병력이 수만 명이네. 그러니까 약 100척에서 200척을 항상 출항을 해요. 이 그 군함을 이끌고. 그래서 그게 관군들이 수만 명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때 1402년도에 3천여 번국과 왕과 주요 대신 2만여 명이 조선의 조공을 바치자 태종은 조선의 해군 사령관 이정화 제도, 홍보제도, 주만제독에게 특명을 내려서 조공을 온 번국의 왕과 대신들 2만 6천 명으로 기록이 했어요. 정확한 뭐라서 2만 써놨고요. 그래서 배로서 군함을 정크선이라고 했습니다. 정크선이 그때 당시에 제일 큰 배가 2만 톤이 나왔어요. 전투선은 3,200톤까지 나갔어요.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믿잖아요. 나중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2만여 명을 각 나라로 귀국시켜주라고 하고 특명을 내요. 그래서 배가 출항을 하게 된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두의 것입니다. 서로가 알아가는 거예요. 사설을 내가 지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자료를 내가 누구 걸 애국시켜서 한 거예요. 그대로 강의로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저 동영상에 보니까 대조선은 허구다 해가지고 또 동영상을 퍼뜨리고 그 일부 즉 전체의 맥락은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일부 과정이기 때문에 반대말과 똑같아요. 수많은 난관 그 과정 속에서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쉽게 해서 잡아가지고 일부분을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비하하고 우미하고 비방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선박 수백여 척, 100여 척으로 지금 써놨습니다. 엄하고 번거로운 왕래이었네. 이로써 임금의 어진덕이 100% 피어나니 편안한 먼 곳의 사람들아. 그러니까 즉 황제의 어진덕으로 먼 곳의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음으로. 자영락 3년이다. 영락제 3년의 특명을 스스로 받들어 서양으로 임무를 가지고 떠나네. 그러니까
이성계가 1398년도에 양의를 하고 정종이 하죠. 정종이 10년 있다가 태종한테 물려줍니다. 양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영락대 3년은 1403년이에요. 그 서양으로 첫 항해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7차 소력 범국이라고 해서 범국은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7차례 다스리며 그 차례로 지나가고 있는 나라가 범국이다. 범국이라는 말은 이 범국을 해석해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미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범국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대소범삼 천여국이라고 했어요. 대소범 삼천여국인데 크고 작은 나라가 3천여 개가 있었다. 그 창명, 그러니까 이 때로는 물결이 높았다 낮았다 바다를 풀을 창자로 쓰는 창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10만 년이 약 17만 년 킬로를 다녔어요. 그래서 정화는 27년간에 걸쳐서 17만 킬로를 다녔고 크고 작은 병국이 3천여 나라로 당시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일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백한 증자가 다 나와 있어요. 네, 다음. 그래서 이제 번가 이렇게 싹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삼수변에 들어가는 번은 제후가 맡아서 다스리는 영지를 맡아고 일반 번은 이 우거질 번, 무성할 번, 미개할 번, 오랑캐 번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한자 풀이로 하자면. 그래서 여기서는 삼수변에 들어가지 않는 미개한 나라를 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한 그 어떤 시부족 체제, 아프리카 같은 데나 그런데 아직도 그 문화 수준이 낮아. 그럼 미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과 큰 나라, 이제 합쳐가지고 3천여 본국이 되더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주지위의 외위 지번국이라고 해서 우리 그 대조선에서는 구주 이외의 지역은 천자가 직접 다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막부가 생기는 거죠. 구주가 어디냐? 조선 팔도 있지 않습니까? 조선 팔도. 그 다음에 황제가 직접 사는 거. 이걸 합쳐서 구주라고 합니다. 이제 강의 저기인데요. 부탁을 드릴게요. 대조선사는 2016년도에 특별 강의 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마죠. 얘기죠, 얘기.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진행력이고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역사를 지금 일본 애들이 만들었고 내국 네온노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현재 한국 역사 그 가르치던 평생을 가르쳤던 역사학 교수가 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발표를 하거든요. 한국 역사는 100% 가짜다. 내가 가르쳤지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예요? 확정을 해버렸어. 확정. 우리 것이 맞아. 그래서 걔들이 뭐라고 했냐면 일제하고 저 전두환 시대까지 전부 다 물증을 갖다 놓고 실증사관으로 만들어라고 그러죠. 야, 니들 대조선 니들이 아무리 사서가지고 뭔 자료 가지고 애치다 하든 실증을 해봐. 실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타임머신 타가지고 그 시기에 조선시대 1400년대 가서 직접 한번 다 어떻게 살았는가 네가 해보란 말이야. 유전자 검사하든가
이게 실증입니다.